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첫 번째 유닛인 유닛 15를 공부해 볼 거고요. 유닛 15의 제목이 뭐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자, 우선 제가 매 시간 할 거라고 했었던 복습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목적어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품사와 문장 성분이다 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품사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품사가 몇 개 있더라? 4개 있더라. 문장 성분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문장 성분이 몇 개 있더라? 4개 있더라. 자, 품사의 종류 뭐뭐 있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있었고요. 문장 성분의 종류 뭐뭐 있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있었죠. 그런데 품사와 문장 성분을 왜 같이 배우더라? 특정 품사는 특정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품사들은 못 들어가니까. 자, 그렇다면 각각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동사는 어느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형용사는 어느 자리? 형용사는 보어 자리, 부사는 어느 자리?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 마지막 형용사와 부사를 묶어서 우린 뭐라고도 부른다? 수식어라고도 부른다. 수식어라고도 부르는데 형용사와 부사는 각각 역할이 달랐다.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그럼 명사 빼고 다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였다? 명사 빼고 다라는 건 얘 빼고 얘, 얘, 얘.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데 하나 더 모두 꾸며줄 수 있다? 문장 전체. 절 전체도 꾸며줄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목적어의 이해니까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잘 알아야겠다. 목적어 자리에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명사밖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명사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 누구누구가 있더라? 명사류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더라. 명사류라고 불리는 애들의 종류가 크게 몇 가지?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우리가 그냥 명사라고 인식하는 애들, 사전 쳤을 때 명사라고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얘네들이 이루는 명사구는 당연히 명사류에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 영어에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준동사가 뭐였냐? 동사라고 하는 품사를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또 다른 품사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준동사였다.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3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투부정사가 있었고, 두 번째, 분사가 있었고, 세 번째, 동명사가 있었다. 이 셋 중에서 명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누구밖에 없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밖에 없었다. 분사는 명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됐죠? 마지막 3번째, 명사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죠? 명사절은 뭐였다? 명사 플러스 절이죠. 절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종의 문장 같은 거라 그랬어요. 문장 하나가 통째로 뭐로 쓰일 때? 명사로 쓰일 때 우리는 그걸 명사절이라고 부른다.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그널이 몇 개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보면 뭐랑 뭐가 있더라? 접속사와 의문사가 있더라. 접속사에는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었다. 뭐뭐하는 것,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되는 녀석이 있었다.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는 누구였어요? 대시 있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는 애는 누구였어요? whether과 if가 있었죠. whether, if. 그렇다면 의문사는 어떤 애들 가리켜서 의문사라고 불렀어요? WH 단어라고 부르는 애들. 그쵸? 그리고 얘네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접속사 중에서 whether, if랑 비슷하게 뭐뭐인지, 뭐뭐지라고 해석을 하더라. 기억나시죠? 자, 이런 애들이 명사류니까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어느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특히 어떤 것에 중점을 맞춰서 배우게 되느냐? 투부정사 목적어와 동명사 목적어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얘네한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완전히 같다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굳이 냅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얘도 명사적 용법 있으면
얘한테서 명사종용법을 빼버리는 게 더 쉽잖아요. 왜?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투부정사가 맨 앞에 튀어나왔어. 그러면 얘가 명사종용법인지 부사종용법인지 알 방법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문장을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얘네도 머리가 아프겠지. 근데 왜 얘한테서 명사종용법을 안 뺐을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둘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둘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투부정사는요, 보통 어떤 동사와 같이 쓰이냐면 미래적인 의미,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와 같이 쓰이고요. 동명사는 현재 혹은 과거적인 의미, 현재 혹은 과거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와 같이 쓰인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제가 지금 미래적인 동사와 주로 같이 쓰인다고 했고 현재 혹은 과거적인 동사와 주로 같이 쓰인다고 했었죠. 우리가 의미만 가지고는 뒤에 투부정사가 올지 동명사가 올지 잘 모르겠는 동사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니까 일반적인 규칙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일반적인 게 있고 특수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 일반적인 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특수적인 걸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할 게 이만큼 있다고 쳐. 일반적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70%는 얘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게 특수한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적인 규칙 하나만 알고 있어도 70%가 정복이 되죠. 그쵸?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특수한 녀석들을 공부하게 되면 이 빈칸 30%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특수한 걸 먼저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 30%는 해결이 되는데 70%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미래적인 의미를 가진 애가 투부정사랑 온다. 현재 혹은 과거적인 의미를 가진 애가 동명사랑 온다. 이거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안 먹힐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동사 중에서 투부정사와 쓰이는 동사 중에서 동명사와 쓰이는 동사를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이 구분 기준은요. 준동사 중에서 즉 준동사 중에서 란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명사류로 배웠던 거 뭐뭐 있어요? 명사구도 있고요. 준동사도 있고요. 명사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특정 동사가 투부정사만 쓰인다, 동명사와 쓰인다라고 배우는 거는 준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랑만 쓰인다,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랑만 쓰인다 라는 뜻이지 뒤에 명사구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뒤에 명사절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동사마다 다른 겁니다. 오케이? 일단 우리가 투부정사만 올 수 있다, 동명사만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누구 중에서만 따지는 거라고? 준동사 중에서만 따지는 거라고요. 오케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게 되게 헷갈려. 지금 제가 짚어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일반적인 게 있고 특수한 게 있으면 일반적인 거 먼저 공부하라 그랬죠. 근데 단어를 공부할 때 예외예요. 왜? 일반적인 게 이만큼 있고 특수한 게 이만큼 있다면 자,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만큼만 먼저 외워버리면 나머지는 다 반대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규칙을 공부할 때랑 달라. 단어를 공부할 때는, 데이터를 공부할 때는 특수한 것부터 배우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런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 중에 제 경험상으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가 더 적어요. 얘가 더 많아. 그렇다면 우린 뭐부터 공부해야겠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부터 공부해야겠다. 그런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 기, 피, 마, 이, 포, 크. 따라하세요. 아, 기, 피, 마, 이, 포, 크. 아, 기, 피, 마이, 포, 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avoid,
give up, finish, mind, enjoy, postpone, keep. 예, 줄임말이에요. 다시 아기 피 마이 포크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피가 많이 났어. 왜? 포크에 찔려서. 다시 아기가 피가 많이 났어. 왜? 포크에 찔려서. 기억하실 수 있겠죠?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안 까먹더라고. 여러분들 어이없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아기가 피가 많이 났다고. 왜? 포크에 찔려서. avoid, give up, finish, mind, enjoy, postpone, keep. 여기까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avoid가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는 뜻이고, give up은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는 뜻이고요. finish는 마치다라는 뜻이고, mind는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enjoy는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postpone는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keep은 뭐뭐 하는 것을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투부정사가 올지 동명사가 올지 구분하는 첫 번째 규준은 뭐라 그랬어? 동사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투부정사, 현재 혹은 과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동명사라 그랬죠. 즉,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동사야. 동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사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녀석들도 전부 다 뒤에 어떤 목적어를 가져오겠어요? 동명사를 가져오겠죠. 오케이? 다시 아기피 마이 포크, 얘네가 동명사를 가져오는 동사들이야. 그런데 얘네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동사들도 전부 다 누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동명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투부정사는 미래성, 동명사는 현재성 혹은 과거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옆에 보면은 동명사만 취하는 녀석들이 쭉 나와 있죠.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 피 마이 포크, 아기 피 마이 포크 이렇게 나와 있고요. enjoy mind 나와 있고 postpone 나와 있고요. 그쵸? avoid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 한 단어씩만 알고 있어도 같은 라인에 있는 녀석들은 다 외운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것들은 따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저라면 admit 외울 거고요. practice 외울 거고요. 아래 나와 있는 consider, suggest, recommend 얘네들 외울 겁니다. 얘네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녀석들은 이번 시간에 저랑 공부할 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는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얘네는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은 알아서 외워질 거니까 너무 철저하게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지금 한 3번 정도 소리내어 읽어보고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외워야 되는 건 뭐라고?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녀석들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지식을 깔고 나서 같이 한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번 문장 들어가 볼게요. People want to follow leaders with positive emotional states. 이렇게 돼 있죠? People, 사람들은요, want, 원합니다. 뭐 하기를? To follow, 따르기를 원하죠. 지금 투부정사 구가 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leaders, 어쩌고저쩌고는 전부 다 누구의 목적어? 투부정사인 follow의 목적어인 거고요. 이 정도 이제 문장 구석할 수 있죠. 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해석해보면 사람들은 원합니다. 뭐 하기를? To follow,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Leaders, 지도자들인데요. With positive emotional state. Positive, 그러면 긍정적인, emotional, 감정적인 state, 상태를 가진 지도자죠. 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사가 툭 하면 지 짜증나는 일 있다고 막 부서워하는데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겠죠. 그쵸?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도 비슷하죠. 담임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막 받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짜증내고 이러면 담임이랑 친해지기 싫잖아. 그쵸? 자, 단어 조금만 공부를 해볼까요? 우리 positive라고 하면 긍정적인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positive의 반대말은 negative라고 합니다. negative는 무슨 뜻이겠어요? 부정적인이겠죠. 부정적인. 됐죠? 13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or a happier life.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ER 붙었으니까 비교급이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quit. 그만두어라. 동사 나왔네요. living
according to other expectations 이렇게 돼 있죠. living 사는 것을 그만두어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위험한 문장이죠. 그런데 뒤에까지 봐야지. according to others expectations 이렇게 나와 있죠. according to 그러면 이게 통째로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통째로 하나의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르면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르면 others expectations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사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는 거죠. 오케이. 자, 보니까 quit이라는 동사가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요. 문법 조금만 체크하면 others 이렇게 s로 끝나는 녀석들한테 소유격을 붙여주려면 뒤에 apostrophe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apostrophe만 붙이는 거였죠. 오케이. 이거 체크하시고요. 은근히 서술형에서 이런 거 잘못 써가지고 점수 깎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조금만 더 부연을 해보자면요. 동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원한다, 따르기를, 그만둔다, 살기를 이렇게 해석 안 하고 want to follow를 하나의 동사처럼 따르기를 원한다. quit living을 하나의 동사처럼 살기를 그만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동사 다음에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게 나오면요. 이 덩어리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고 하나의 의미 단위,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보고 한 번에 해석하면 더 편하다고요. 그러면 문장 분석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어떻게? people 주어, want to follow 동사, 그리고 이제 follow의 문장 성분인 leaders를 목적어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도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131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people, 사람들인데 in good health. in good health. 그러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니까 좋은 건강 안에 있는 거니까 건강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몇 살에? at the age of 60. 60살의 나이에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can expect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를? to live 살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close to 30 more years. close 그러면 가까이란 뜻의 부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라고 알고 있지만 close는 형용사와 부사 모두로 쓰일 수 있는 동사예요. 오케이. close to 30 years, 30 more years. 30년 더 가까이 살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같은 준동사 나와 있으면 어떻게 분석해도 된다? expect to live. 얘를 하나의 동사처럼 인식해도 상관없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Van Gogh decided to become an artist when he was 27 years old. 이렇게 돼 있죠? 반 고흐는 decided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to become an artist. 아티스트, 예술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살에? when he was 27 years old. 그가 27살일 때.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저번 문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decided to become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an artist 얘를 문장의 보어로 보셔도 문장 분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33번 문장.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은요 choose 선택합니다. not to live. 투부정사 앞에 not이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투부정사의 부정이라 그랬죠. 투부정사의 부정. 자, 그러면 not to live니까 떠나지 않기를 결정한 거죠. 어디를 떠나지 않아? An unfulfilling job. 죄송합니다. unfulfilling job. fulfill 그럼 무슨 뜻이에요?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지. 근데 unfulfilling이니까 충족시키지 못하는 직업, 즉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직업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대. 왜? Because they fear the unknown. 왜냐하면 그들은 fear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The unknown. 우리 Into the Unknown이라는 노래 알죠? Into the Unknown.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번역할 땐 새로운 세상이라고 했지만 the unknown이라고 하면은 un 플러스 known인 겁니다. known이 알려진이라는 뜻이니까 unknown이면 알려지지 않은이라는 뜻이겠죠. 알려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을 좀 고급진 어휘로 바꾸면 미지의 란 뜻이 되고요. 이런 형용사 앞에 더가 붙게 되면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 혹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into래 the unknown이라고 하면은 미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번역해보면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을. 뭘 떠나지 않아? unfulfilling job.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날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직업을 떠나지 않기로 했어. Because, 왜냐하면 they fear,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The unknown,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래.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 미지의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choose not to leave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니? unfulfilling job. 얘가 문장의 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 그랬죠. 134번으로 넘어가면요. people, 사람들은요. never plan to be failures. 이렇게 돼 있죠. never plan, 절대 계획하지 않아. 뭐를? to be failures. 실패가 되는 걸, 실패자가 되는 걸 계획하지 않아. 그들은 simply fail to plan to be successful. 그들은 simply, 단순히 fail, 실패할 뿐이야. 뭐 하기를 실패할 뿐이야? to plan, 계획하기를 실패할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plan이라고 하는, to plan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뒤에 또 뭘 가져오고 있어요? to be successful 이라는 목적을 가져오고 있죠. 성공적이 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실패했을 뿐이야 라는 거죠. 오케이.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fail이 목적어로 투부정사 to plan 이하를 가져왔고 to plan 안에 들어있는 이 plan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목적어로 to be successful 이란 투부정사구를 또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successful 이라고 하는 녀석은 또 뭐예요? successful 이라고 하는 녀석은 비동사의 보어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도 분석할 수 있다. fail, 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하나의 동사로 봐. 근데 to plan 다음에 to be successful도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쫙 묶어버려.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successful을 문장의 보어로 보아도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계획하는 것을 실패했을 뿐이야. 뭘 계획하는 거?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 되는 걸 계획하는 걸 실패했을 뿐이야 라고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135번으로 넘어갈게요. Great storytellers manage to grab the attention of readers from page 1. Great storytellers. 스토리텔러니까 스토리 플러스 텔러죠. 텔 그러면 말하다니까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뭐 작가 정도가 되겠죠. 굳이 입으로 말하는 것만 말이 아니니까. 얘네들은요. manage to grab. 이렇게 나와 있죠. 자, manage to는요. 제가 따로 끊지 않을게요. 얘는 수거로 따로 외우세요. manage to는 간신히 뭐뭐하다. 간신히 뭐뭐하다. 란 뜻이고요. 간신히 뭐뭐 했다는 거는 했다 안 했다. 어쨌든 하긴 했다라는 뜻인 거죠. 어쨌든 하긴 했다. 그러면 manage to grab 이라 그러면 grab이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manage to grab 간신히 잡는다. 뭐를? the attention 집중을 잡아낸다라는 거죠. 뭐의 집중? of readers 독자들의 집중이야. 언제부터? from page 1 1페이지부터 가까스로 잡아낸다. 어쨌든 잡아낸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유닛은 좀 길죠. 13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K stopped being a member of the EU in 2020 이렇게 돼 있죠. The UK. UK라고 하면 어디예요? The United Kingdom이죠. 영국이지. 영국은 stopped 멈췄습니다. 뭐를 멈췄어? Being a member of the EU. EU의 회원이 되는 것을 멈췄습니다. 라는 거죠. in 2020. 2020년도에.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와 있으면 얘네를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보아도 상관없다. 그러면 a member of the EU 이 부분은 문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보어가 되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스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탑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스탑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조금 특이해요. 스탑 다음에는 동명사도 나올 수 있고요. 투 부정사도 나올 수 있는데요. 동명사로 나왔을 땐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을. 근데 과거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저는 뭐라고 해석하길 바라냐면 뭐뭐 하던 것을 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후에 멤버였던 것을 멈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근데 투부정사가 붙게 되면요, 이거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e stopped to smoke가 있고요. He stopped smoking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해석이 다르겠죠. stop to smoke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는 거니까 담배 피려고 하던 걸 멈췄다는 게 되는 거고, stopped smoking이 되면은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 피는 걸 멈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의미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됐죠? 자, 13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He didn't admit. 그는요, admit, 인정하지 않았죠. 뭘 인정하지 않아? Giving money, 돈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To local politicians. local,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케이? 자,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admit giving, 동사 플러스 동명사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뒤에 나온 giving의 목적어를 문장의 목적어로 분석을 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하거든. 여러분들이 구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위를 넓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이렇게 해야지 번역이 되다가 나중에는 주어 동사까지 한 번에 읽어버리고 뒤에 부분 한 번에 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진 독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덩어리진 독해를 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동사 플러스 준동사는 하나의 동사처럼 처리해버리자. 오케이? 자, 138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Do not avoid. 명령문이네. avoid. 피하지 말아라. 뭐를? Taking responsibility. 자, take responsibility. 이거 통째로 외울게요. take responsibility. 그러면 책임을 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aking responsibility는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For your actions. 너의 행동들에 대해서.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오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do not avoid taking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제가 take responsibility 이거를 하나의 동사처럼 보라 그랬죠. 그러면 아예 take responsibility for까지 동사로 봐버리면 your actions 얘가 목적어로 분석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여러분의 독해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덩어리지게 번역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consider 다음엔 뭐가 온다 그랬죠? consider 다음에는 changing, ing가 온다 그렇게 그랬고요. 그리고 put off, put off가 무슨 뜻이었어요? 미루다 라는 뜻이잖아. 미루다.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postpone 이란 단어 배웠고 postpone은 뒤에 뭘 가져온다 그랬어? 또 ing 동명사를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put off도 똑같은 의미니까 going을 가져오겠네요. 됐죠? 자, 이제 해석해보면 너는 should consider 생각해야만 해. 뭐를? changing your old passwords regularly. changing 바꾸는 것을 뭘 바꿔? your old passwords 너의 낡은 패스워드들을 바꾸는 걸 생각해야 돼. regularly 주기적으로. 됐죠? 자, 어떻게 더 분석할 수 있겠다? should consider changing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your old passwords 얘를 문장의 목적어로 분석할 수도 있겠다.
됐죠? 140번 문장.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put off, 미룹니다. 뭐를? Going to the dentist. 치과 의사한테 가는 걸 미룹니다. Because of their fear of treatment. Because of라고 하면요. because 다음에 of가 붙어 있지. 얘는 because처럼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분류합니다. 전치사로 분류한다는 건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자, 그런데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명사 중에서도 무슨격 명사만 올 수 있다? 목적격 명사만 올 수 있다. 목적격 명사는 다르게 말하면 목적어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명사라고 하면 더 맞는 말이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말이 아니다. 틀린 말도 아니다.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했었죠. Because of 다음에 명사구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뒤에 보니까 the fear 이라고 하는 명사구가 나오네요. The fear of treatment. 치료에, 공포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는 것을 미룬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자, put off를 동사로 going to the dentist, 얘를 목적어로 보셔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분석해도 된다? put off going까지를 동사로 분석하셔도 된다. 됐죠? 자, 아래 보니까 의문사 중에 what, where, how, when, which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의 명사구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why라고 하는 친구는 없죠. why는 뒤에 투부정사를 달고 올 수가 없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잡아 보시고요. 자, 보니까 의문사 중에 얘네들은 명사구로 쓰이는데 명사구이므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가능하지만 목적어로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자,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부르냐면 의문사구라고 부릅니다. 의문사구. 의문사구라는 말은 누구랑 대비되는 말일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의문사 절과 대비되는 말이겠죠. 의문사 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없겠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아닌 거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WH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의문사 구라고 부르고 WH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의문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오케이. 의문사 절을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지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의문사 구도 뭐라고 해석하겠어? 뭐뭐지라고 해석하겠죠. 보니까 what to do, 무엇을 할지, where to do, 어디서 할지, 동사 말고 지에다가 표시하는 게 낫겠네. how to do, 어떻게 할지, when to do, 언제 할지, which to do, 어떤 것을 할지,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요. 오케이. 자, 보니까 지금 얘네가 목적어로 가장 많이 쓰이니까 뒤에 를까지 붙여준 건데 주어 혹은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굳이 를까지 붙여서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거 센스 있게 다 눈치채셨죠? 됐죠? 자, 14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What to choose as a profile picture. What to choose. 무엇을 고를지를. As a profile picture. 프로필 사진으로. 여러분도 카톡 프사 많이 고민하시죠? He told me. 그는 말했다. 나에게 뭐를 말했어? Where to go. 직접 목적어 나왔네. 어디로 갈지. But not. 무엇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 How to get there. How. 어떻게 도착할지. 거기에. 오케이? 어떻게 거기 갈지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not A, but B 라는 구조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A가 아니라 B 라고 해석이 되고요. 얘는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구문과 비교가 됩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only가 붙었고 also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얘는요. A뿐만 아니라 B도 란 뜻이에요. 그러면 A가 아니라 B라고 말했을 때는 B만 맞고 A는 아닌 거였죠. 근데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건 A도 맞고 B도 맞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표현을 왜 쓸까? 그냥 and 쓰면은 둘 다인데 왜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쓸까요? 왜냐면 둘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국말로도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말하면 어느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기훈이는 몸치일 뿐만 아니라 음치이기도 하다 라고 말을 하면 기훈이가 몸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이 표현에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B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갑자기 제가 이걸 왜 설명했느냐? not A but B 구문은요,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B, not A.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의 구조가 딱 이런 구조죠. B를 먼저 말하고 but not A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여기서 but이 나왔다는 건 얘네를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고 but이 굳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14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I asked. 나는 물어봤어. When to use ice or heat on an injury. When to use니까 언제 사용할지. 뭐를? ice나 heat, 열을.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걸 언제 사용해야 될지. On an injury, 부상에.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요. How to do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할지라고 해석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고도 많이 번역하냐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도 많이 번역합니다. 이것까지 참고하시면 더 이상 의문사구에 대해서 공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대 동명사 목적어 유닛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유닛을 공부할 때 꼭꼭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준동사라고 하는 건 명사류 중에 일부일 뿐이고 명사류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건 준동사 말고도 다른 애들도 목적어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투부정사만 가져오는 동사, 동명사만 가져오는 동사라는 말은 준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만 가져오는 애,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를 가져오는 애란 뜻이지 뒤에 명사구도 못 가져와, 명사절도 못 가져와, 얘만 가져와 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얘는 가져올 수도 있고 얘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다만 둘 중에서는 한 가지만 가져온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6번 제가 별표 쳤던 이러한 스탑 같은 동사들은 제가 천천히 정리를 해드릴 거고 천일문에서도 배울 거니까 이런 동사가 나올 때마다 잘 기억하셔서 내신 문제 틀리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는 다른 강의들보다 좀 더 길게 약 40분 정도 걸렸네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